무척이나 더웠던 87년의 5월. 그 시절 나는 개였다.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 중 가장 좋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개. 이유 없는 스트레스에 쩔어 살던 삶. 불만, 불안, 폭력, 술. 그 무엇도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주지 못하던 시절. 이대로 집에 있다가는 목을 맬 것만 같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몇 벌의 옷가지와 약간의 현금을 챙겨들고 무작정 집을 나섰다. 너무 자주 사라지다 보니 가족들은 어차피 신경도 쓰지 않을 터 걱정도 되지 않았다. 강릉으로 해서 부산까지 14박 15일의 긴 방황 끝에 같은 과 선배들이 제주도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무작정 제주도로 찾아갔다. 정확하지는 않으나 오후 5시 무렵으로 기억을 한다. 살짝 소나기가 지나간 옅은 회색빛 하늘, 서울, 아니 내륙에서는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냄새.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1년여 동안 나를 괴롭히던 두통이 말끔히 사라졌다. 핸드폰이나 삐삐도 없던 시절, 우여곡절 끝에 찾아간 선배들의 집은 북제주 화북동으로 기억한다. 술, 술, 또 술, 술, 그리고 술. 일주일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술만 마셨다. 그 시절 탑동의 밤은 정말 아름다웠다. 정말. 아는 분들이 있을지 그 시절 제주도에서 젊은 서울 남자들의 인기는 매우 좋았다. 아무 곳이나 술 한잔 마시고 있으면 제주도 여자들의 헌팅이 꽤 많았다. 그렇게 일주일을 술만 마시고 지내다 보니 수중에 현찰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집에다 돈을 보내달라고 할 염치도 없던 터 선배들의 막노동을 따라다니기로 했다. 막노동이라고는 해도 정확히 말하자면 땡땡 창호 소속으로 대형 건물 앞에 있는 예술 작품들을 설치해주는 상당히 전문적인 막노동이었다. 편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 빼고는 비 오면 쉬고 일찍 끝나고 당시로는 내 나이에 비해 꽤 센 월급 120만원. 지금과 비교하면 안 되고 그 당시 120만원은 매우 큰 돈이었다. 당시 극장 개봉관이 2,500원이었던 시절이니까 말이다. 6시에 일이 끝나면 샤워 후에 술을 한 잔 마시고 연에 45만원짜리 전셋집에 들어와서 자고 운 좋은 날은 모텔로 가곤 했다. 7월 초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제주도는 내게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다. 그때 우리 팀원 모두는 함덕 골프장 공사 현장에 투입이 되었다. 별 다를 것 없는 일상. 6시에 기상하고 밥 먹고 냉커피를 한 잔 마시고 소형 발전기와 용접 도구를 챙겨 들고 여기저기 다니며 용접을 하고 그러던 중 태풍 때문에 3일간 아무 일도 못하고 현장 숙소에서 술만 마시고 지내던 어느 날 태풍 끝자락에 아침부터 부슬부슬 비가 내리던 그날 닭같이 매우 소란스러웠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당시 우리 숙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저수지 비슷한 곳이 있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보니 그 저수지에 마을 이장님 장남의 오토바이가 있었고 이장의 장남은 3일째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는 것. 119 구조대와 경찰이 와서 저수지 속을 다 뒤졌는데 이장님의 장남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저수지의 모든 물을 빼보자고 하고는 저수지에 물을 빼기 시작했다. 다음날 오후 성인 무릎 정도까지 물이 빠진 저수지를 뒤져보았으나 이장의 장남은 보이지 않았다. 다들 한바탕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고 이장 아들도 문제가 있던 터라 배 타고 몰래 목포에 간 걸로 생각하자고 했다. 이장도 며칠 더 기다려보자고 나름 안심되는 얼굴로 집으로 돌아갔고 그렇게 사태는 일단락이 되는 걸로 보였다. 그로부터 4, 5일쯤 지났을까? 그날도 추적추적 내리는 비 때문에 일도 못 나가고 한바에서 낮술이나 한잔할까 하고 고민하던 중 다른 팀 멤버 한 사람이 저수지에서 구판이 벌어졌다고 가서 구경하고 막걸리에 떡이나 얻어먹자고 해서 마침 딱히 할 일도 없던 우리 팀원들 모두 저수지로 굿 구경을 가게 되었다. 그때 가지 말았어야 했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팔의 닭살과 함께 생생하게 떠오른다. 무당은 나이가 상당히 많아 보였다. 거의 80세 정도?
한국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다. 그건 제주도도 마찬가지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참도 자세히 설명해준다. 이장 아들이 목포에 없다더라. 이장은 분명히 저수지에 아들이 빠진 걸로 생각한다. 그런데 저수지 물을 빼고 수색을 해도 아들이 없자 수소문 끝에 전라도에서 굉장히 유명하다는 용한 무당을 데려왔다더라. 저 무당이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 원한을 잘 달래주는 무당인데 어제 와서 저수지 근처에 있는 이장 아들의 오토바이를 보더니 지금 이장의 아들이 저수지에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 이장이 저수지 물을 다 빼서 확인했다고 하자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난 지금 돌아가겠다 하고 엄포를 놓았다는 것이다. 그 말에 이장이 그럼 우리 아들 좀 찾아주실 수 있나요? 내가 찾아주겠어. 당신 아들은 이 저수지에 있는 게 맞아. 그렇게 해서 지금 구슬하고 있다는 것이다. 별다른 건 없었다. 작두를 탄다든가 대주를 거꾸로 매단다든가 그런 건 없었다. 그냥 흰 소복을 입고 저수지 쪽으로 조용히 방울을 흔들면서 뭐라고 주문을 외우고 있었다. 좀 이상하다고 느낀 건 추적추적 내리던 비가 그치고 조금은 강하게 불던 바람이 잦아들었다는 거? 이런 거야 워낙에 제주도 날씨가 변화무쌍하니까 크게 개의치 않았다. 한 30분쯤 지났을까? 무당이 표주박같이 생긴 바가지를 흰 끈에 매달아서 표주박을 저수지 쪽으로 던지고는 다시 방울을 들고 5분 정도 합장한 채 주문을 외우는 것 같았다. 그리고 무당과 동행한 젊은 남자에게 표주박을 건지라고 했다. 급 호기심이 발동한 우리 팀원들은 좀 더 가까이 가서 보기로 하고 최대한 무당 쪽으로 이동을 했다. 젊은 남자가 건져낸 표주박을 받아본 무당이 뭐라고 하면서 이장에게 표주박을 건네자 표주박을 받아든 그 자리에서 이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주변에 있던 아줌마들도 낮은 비명을 지르며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다. 그러더니 무당이 젊은 남자에게 말했다. 어서 그거 가져오시게. 그러자 잠시 후 젊은 남자가 그리 크지 않은 괴짝을 가지고 무당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 무당이 그 괴짝 안에서 조금 크다 싶은 메주를 꺼냈다. 시골에 가면 새끼줄로 매달아 놓은 벽돌 모양의 메주를 말이다. 흰 끈으로 십자형으로 묶인 메주를 꺼내더니 그 메주를 젊은 남자에게 저수지로 가서 던지라고 시켰다. 그때 우리는 굉장히 어이가 없었다. 메주라는 건 물에 닿으면 풀어지는 게 메주인데 그걸 끈으로 묶어서 던지라니. 우린 말은 안 했지만 서로의 표정만으로 알 수 있었다. 저거 완전 사기 아니야. 뭐 된장국 끓이냐? 메주를 왜 물에다 던져? 그렇게 그 상황이 어이가 없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암튼 그래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끝까지 구경을 하기로 했다. 역시나 젊은 남자가 무당이 시킨 대로 흰 끈에 묶인 메주를 힘껏 저수지로 던졌다. 무당은 그때를 기다렸던 듯 방울을 흔들며 조그만 목소리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아까와는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몸을 조금 떨면서 말이다. 그렇게 그 무당의 광경을 구경하던 우리의 눈에 아까 전 이장이 무당에게서 받아들었던 표주박 모양의 바가지가 눈에 들어왔다. 나만 본 게 아니고 우리 팀원 모두가 함께 봤다. 표주박 속에 그 이상한 무언가를. 그것은 사람의 머리카락이었다. 그것도 꽤 많은 양의 머리카락. 그것은 동물의 털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닌 분명 사람의 머리카락이었다. 뭐지? 저게 뭘까? 순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때였다. 무당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땡겨! 80세 정도로 보이는 나이와 작은 체구에 어떻게 저렇게 큰 소리가 나올까 싶을 정도의 고함이었다. 너들도 같이 땡겨!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에 우리는 무언가에 홀린 듯 팀원 모두 그리고 그 광경을 구경하던 몇몇 사람들도 무당과 함께 온 젊은 남자와 함께 메주를 묶어서 던진 흰 천을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보기와 다르게 끈은 꽤 두꺼웠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건 거의 10명 정도의 남자가
그 막노동에 단련된 남자들이 10명이서 끌어당기는데도 이게 당겨지지 않고 점점 팽팽해지는 거다. 국민학교 시절 운동의 하이라이트인 줄다리기를 할 때처럼 저수지 저 안에서 무언가가 우리의 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힘을 주어 당기고 있는 느낌이었다. 순간 나는 무당을 쳐다봤다. 무당은 전혀 표정의 변화 없이 말을 했다. 땡겨. 아무것도 생각하덜 말고 너들은 땡기기만 해. 찬찬히 찬찬히. 얼마나 힘을 주었을까? 어느 순간 팽팽하던 줄이 축 늘어졌고 그때부터 줄이 딸려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계속해서 줄을 당겼다. 무당이 시킨 대로 천천히 천천히. 사실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을 거다. 그래봐야 30초에서 40초 정도? 줄 끝에 매듭이 보이고 끈에 묶인 매주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끈을 당기던 우리 모두는 동시에 비명을 지르면서 뒤로 나자빠졌다. 누구는 기어서 누구는 넘어진 상태 그대로 저수지 위쪽으로 도망치듯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도망이라는 표현이 맞았다. 몇몇은 그 자리에서 쓰러진 채 움직일 수도 없이 부르르 떨기도 했고 저수지 위쪽에서 아래의 장면을 구경하던 사람들의 반응도 대부분 같은 반응이었다. 건져 올린 그 흰 천의 끝에 그 매주에 딸려 나온 것은 이장 아들의 사체였다. 119 구조대, 심지어 저수지물을 다 빼면서까지 찾아도 발견되지 않았던 이장 아들이 그렇게 발견됐다. 물에 팅팅 불어서 눈도 감지 못한 채 머리카락이 무당이 던진 매주에 모두 거꾸로 박힌 채 그렇게 딸려 나왔다. 살려줘. 여기서 꺼내줘.